자, 이제 이 커진 이 지주 가문과 이제 마르크스 정권 때 이제 투표권이 생깁니다. 근데 투표권이 생기면 오히려 이제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할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투표권 때문에 이 지주 가문은 더 큰 기업형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지주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농민들이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을 뽑아야 생존권을 주기 때문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금이나 돈을 받기 위해서 이 국민들이 그 지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런 걸 후견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인과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표를 교환하는 것을, 그래서 그 표를 갖고 있는 지주들에게 정치인들이 어떠한 발언조차 하지 않는 세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부는 더 차이 나고 가난은 이제 대물이 게 되는데, 임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 이 어두운 시기는 22년간 지속됐는데, 결국 언제 이제 끝나냐면 1983년 이제 마르크스가 그 베니쿠노 아키노 살아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신뢰를 잃게 되고, 이제 경제도 이제 이때 안 좋아지도 보니까 반 마르크스주의로 이제 그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더 이상 마르크스 버틸 수 없어서 1986년 2월 25일 마르크스는 이제 쫓겨나고요. 3년 뒤 하와이에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살해된 그 다음 후임 대통령으로 살해된 그 베니군 아키노 부인의 코라소 아키노가 당선이 되고요. 이제 그러나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1981년 5월 선거에서 지주 계급이 대거 뽑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통령 뽑으면 뭐합니까? 나머지 이제 그 의결권, 그 투표권 있는 이제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 되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아키노 부인이 당선됐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투표권, 그런 의원수가 그 지주들에게 편향되다 보니까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었고, 이 부정부패 척결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것은 끊어내지 못하고 토지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는 계속적으로 그 부자들에게만 이제 부가 이제 쏠리게 되고, 이 가난한 서민한테는 부가 아무것도 오지 않게 되다 보니 이 가난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필리핀 국민성이 이제 변해버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패배주의가 만연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필리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안 가지게 되고, 조금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 보면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약간 좀 패배적으로 변하고 자신감도 없고, 해외에서도 좀 자신감이 없죠, 필리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고, 왜냐면 첫 번째로 그 마르크스를 이제 시위 확산하면서 이제 민중의 힘으로 피플스 파워라고 하죠. 민중의 힘을 쫓아냈지만 결국 정권은 지도자 바뀌었지만 부정부패는 계속 이어지고, 토지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더 이상 정의 의식이 없어지고 꺾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필리핀 정치인들 보면 이 정치도 이제 대물림이 됐어요. 뭐 두테르테, 뭐 마르크스, 뭐 아키노, 이런 식의 이제 정치인들 후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정치인이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죠. 이제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그런 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두테르테가 이제 정권 잡았을 때 뭐 범죄 전쟁, 부패 척결, 불평등 이런 지지율 90% 달리던 두테르테가 있었지만, 뭐 결국 뭐 많이 바뀐 건 없죠. 그리고 그의 후임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 주니어가 당선되는데,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망하게 만든 원흉인데 왜 그 2세가 당선되었느냐? 어차피 정치인 바꿔봤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민들도 뭐 포기했다 봐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뭐 민주당 뽑았으니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어서 그냥 이제 마르크스
주니어가 이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기대심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뽑았던 이유는 어차피 뭐 전경 유착도 끝내지 못하고 뭐 경제도 발전하지 못하고 또 가구도 청산하지 못했으니까 어차피 뽑아봤자 똑같으니까 차라리 이제 예전에 잘 샀다. 마르크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굉장히 성장했었거든요. 물론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금융이나 부동산, 뭐 내수시장 위주로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발전할 수 없죠. 후진국은 발전하려면 이제 외화를 수출해야 되는데 필리핀 지금도 이제 10대 기업, 15대 기업 보면 20대 기업 보면 해외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대부분 이제 뭐 부동산, 뱅크, 그다음에 뭐 쇼핑몰, 마트 뭐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롯데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많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 필리핀이 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첫 번째 부의 재분배가 되지 못했던 이제 토지 개혁이 있는데 이 토지 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1950년대 이제 필리핀은 교육 수준이나 그다음에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나았습니다. 근데 이 토지 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이제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 중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토지 개혁을 성공하고 부를 재분배하면서 이제 개개인이 이제 수탈을 받지 않으니까 생산이 늘어나게 되죠. 저희가 이제 돈을 버는데 대출회사에 돈을 다 뺏겨요. 그러면 더 이상 저는 부자가 되지 못해요. 계속 벌고 계속 뺏기고 빚 갚고 하다가 저는 나이가 들어요. 그렇지만 한국과 이제 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제조업이나 이제 기타 공업 등을 이제 기본 설비에 더 투자하면서 이 경제 성장 이루는데 더 기초가 됐던 거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거나 이제 포항제철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당시에 필리핀은 뭐 토지 계약을 못 하다 보니까 거의 부가 대주주들 번 돈은 어디로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인들한테 이제 뇌물을 가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자기들은 이제 부동산을 하고 결국 돈을 벌고 투자한 사람들은 부자들만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가 없다 보니까 뭐 그 대주주 밑에서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조금 받죠. 그 조금 받은 거로 생활하기도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 일을 하지만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 정도 버는데 35만 원까지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저축을 할 수 없는 거죠. 월세가 원룸이 3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여러 명이 같이 쓰게 되는데 집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한번 봤는데 30만짜리 방을 봤는데 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10만짜리 방도 작고 굉장히 열악하고 한국보다 이 부동산이 너무 비싸게 되는 하여튼 경제이나 악순환이 되는데 끊지를 못하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동아시아 경제가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토지 개혁이 성공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필리핀은 이런 처음부터 이 잘못된 단추를 이제 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부를 가진 그 1%가 결국 기업을 만들지만 외화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이제 쇼핑 이런 쪽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 필리핀 기업들 보면 SN그룹은 주로 이제 쇼핑몰, 마트, 부동산, 건축, 관광, 금융 쪽에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 졸리비는 먹는 거죠. 패스트푸드 먹는 거. 얼마 전에 컴포즈도 인수했죠. 이 졸리비도 엄청 큰 기업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비디오 금융뱅크, 아일라 코프레이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기업 아니면 부동산 기업 이렇습니다. 아니면 내수시장은 이제 대부분 다 내수시장을 하는 기업들 뿐이죠. 그리고 이제 토지 개혁만 이제 실패한 게 아니라 이제 필리핀은 좀 자연재해가 또 심하고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처럼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은 7,000개 섬이다 보니까 각 섬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좀 강한데 뭐 부정부패 워낙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제조업을 발전해야 되는데 이 제조업도 뭐 발전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파는 정도지 이 해외 기업이 유치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해외 상품에 대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의존도는 되게 높고요.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하죠. 인건 비싸다고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는 없죠. 뭐 굉장히 치안도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 외에 이제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발도상국이
보통 이 정치가 부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의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외화를 가져온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가난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성공한 게 한국, 일본, 대만이지만 어쨌든 이제 필리핀은 더 이상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1차 산업 뭐 낙농밖에 없고 뭐 자원이나 뭐 바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더 이상 뭐 필리핀의 미래가 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좀 많은 그런 이렇게 사문을 좀 보면 그 필리핀 서민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보였습니다. 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됐고, 자,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필리핀 지금도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 가사도우미 해외로 많이 나가 있는 게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원사도 있고, 이제 이 경제가 발전하려면 인재를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부산처럼 이제 부산도 이제 20대가 많이 떠나죠. 인재가 많이 떠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도 이제 고령화도 되고 이제 가난해지고 있는데, 이제 필리핀이 그런 겁니다. 인재 유출이 너무 심합니다. 대부분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해외로 일을 하러 가죠. 저희 한국만 보더라도 이제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가사 도우미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저기 카타르 이런 데서 이제 막노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필리핀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이 경제는 악순환되고 이 부의 재분배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 필리핀이, 그리고 정치가 청렴해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제 결과 말씀은 이제 필리핀 못 사는 이유가 이제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이제 3월까지 필리핀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